또 5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네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k 이렇게 놓고, 자, 이 함수를 y라고 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은 y는 x 4제곱 빼기 2x의 제곱인데, 근데 솔직히 얘는 우리가 미분하지 않아도 이게 0이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0이 중근이고. 그러면 여기 b가 1대 몇이 돼야 돼? 루트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극소에 해당하는 x좌표가 몇이야? 1이라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이 점이 1,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럼 y는 k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그럼 결국엔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이거 1대 루트인 거 알아요? 1대 루트 2요? 아니요. 이제 이걸 저렇게 모르면 이걸 미분하면 돼. 그럼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1이죠.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0이 극되고 여기 극수가 마이너스 1, 1이 또 극수. 그건데 얘를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0이고 얘가 알파고 얘가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이 4차함수 fx를 최고차함기술 a라고 놓으면 0이 중근 x 플러스 알파 x 빼기 알파 이렇게 둘 수가 있어. 이해가? 네. 그럼 얘가 a에 x의 4제곱 빼기 알파 제곱 x 제곱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얘를 미분해. 그럼 얘를 미분하면 a에 뭐가 돼야 돼? 4x의 세제곱 빼기 2 알파 제곱 x 이게 되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 이 2x는 2x의 제곱 빼기 뭐가 돼야 돼? 알파 제곱은 0 이렇게. 그럼 0이 되는 x가 뭐가 돼버려? 0이랑 풀마 루트 2분의 알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루트 2분의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1일 때 뭐가 돼야 된다고? 루트 2. 이 관계가 성립해. 알겠어? 네. 선생님이 요거 성질 같은 거 녹화해 둔 거 있는데 그거 보내줄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자, 방정식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막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따로 생각하기에는 3차하고 2차를 비교하기는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요 4x의 제곱을 일로 넘겨버리라고.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1은 a. 자, 위의 식을 이렇게 해석하나 이 자체로 해석하나 그 결과물들은 어떻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훨씬 쉬우니까 얘를 y라고 놓고 미분하자. 그럼 3x의 제곱 빼기 6x는 0. 그럼 x가 0이랑 2 이렇게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일 거고, 그럼 요 점이 0,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은 2, 마이너스 5래. y는 a 이렇게 지나버리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거다. 알겠어? 그 다음 928번. 이게 내신에서 은근 유형 7번들이 좀 잘 나오더라고. 자, 그러니까 y는 x의 세제곱에서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랬지. 2,0, 2,a에서. 그러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접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3개. 접점이 3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엔 근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게 y는 x의 세제곱이야. 그럼 2,a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2,a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게 3개인데, 우선은 이렇게 접점 하나만 잡고 관계식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 t-2분의 t 세제곱 빼기 a. 그럼 그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야 돼? 수직. 아니죠. 같아야 되는 거죠.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율과 네. 그냥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거죠. 네. 그러면 t 세제곱 빼기 a는 3t의 세제곱 빼기 6t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은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y라고 놓으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12t,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0이랑 2가 근이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6, 4, 24, 8 이렇게 돼버리거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해돼? 그럼 이 점은 0,0이 되는 거고, 이 점은 2, 뭐가 돼야 돼? 8. 그럼 이게 y는 a잖아. 그럼 세실간 a는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 이거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로 찾았잖아. 이제 원래는 이게 곡선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이렇게 안 풀고 보통 이렇게 풀었죠. 접점을 얘라고 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y는 3t 제곱에 x-t 더하기 t의 세제곱. 얘가 어디를 지나? 2, a를 지나. 그러면 이게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나 어때? 같죠? 근데 아마 요거에 조금 더 익숙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접점의 개수나 접점 찾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식이 간단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 끝이네. 부등식이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분에서의 부등식. 미분에서의 부등식은 거의 그냥 증명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보면 이런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의 가장 어떤 값이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가?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상황이 이런 거야. 이게 y는 fx면 여기 y는 gx. 그죠? 그러면은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뭐가 위에 있어? fx가 gx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결국엔 fx에서 gx를 뺀 게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결국엔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x가 a보다 클 때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대. 근데 얘는 이제 상황이 두 가지거든. 상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거야. a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게 가장 어떤 값이 돼?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하나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a고 이게 y는 fx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f a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고 f 프라임 a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돼. 이게 무슨 함수라는 거야? f 프라임 a가 아니라 f 프라임 x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증가 함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떻고? 크고. 그러면은 함수값이 경계가 되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증가함수래. 그럼 당연히 x축보다는 위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해가요? 그리고 네 번째, 임의의 x1, x2에 대해 이것을 만족하는 거. 아이고. 요번에는 함수가 어때? 두 개가 서로 다른 함수거든? 그리고 들어가는 x의 값도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잠깐만. 잘못 적었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값을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거야. 근데 항상 fx가 gx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런 그래프는 이 조건을 만족할까라는 거지. 이게 y는 fx고 이걸 y는 gx라고 둔다면 만족 안 하. 만족 안 하죠. 왜요? 왜냐면 여기가 x1이야. 근데 여기가 x2야. 아, 그럼 만족하지 않죠. 네.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fx에서 가장 작은 값, 여기는 fx에서 가장 가장 작은 값이 가장 큰 값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gx의 무슨 값보다 커야 된다? 최대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볼게요. 자, 932번. x가 0보다 클 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의 범위는 그러네. 함수 y를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4k라고 둘게. 미분하자.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0이랑 뭐가 돼야 돼? 100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4가 극소이면서 무슨 값이 돼? 최소값인 거죠. 그럼 얘의 최소값은 64에서 24를 빼면 40 마이너스 잠깐만 64에서 96이구나. 이게 4k 마이너스 32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그럼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8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방법이 다 똑같아서 941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그랬죠. 그래서 쟤를 함수 y라고 놓고 얘를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빼기 4.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뭐가 돼버려? 1 하나밖에 없죠. 그럼 1이 이게 극소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3이거든? 근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a는 1과 몇 사이? 3 사이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945번. fx가 gx보다 크다를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야. fx가 gx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fx 빼기 gx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2x의 세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이게 지금 fx 빼기 gx거든?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잖아. 그냥 이 k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버릴게.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 그럼 이게 이제 항상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어떻게 되면 돼?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y라고 놓고 미분해. 3x제곱 마이너스 6x 0이 되는 x는 0이랑 2점 풀마풀 감소 증가. 우린 0보다 큰 범위니까 2가 극소이면서 최소가 돼. 그러면 결국엔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따라서 k가 4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속도가 속도.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했던 게 이런 문제인 거야. 951번에 있는 거.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항상 크도록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어떻다? 크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다. 속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 우리 이제 수직선 위에서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 혹시 벡터 뭔지 알죠? 네. 벡터는 뭐야?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뭐를 갖는다?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도가 뭐를 갖는다?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크기만 갖는 걸 우리가 보통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속력의 개념인 거죠. 속력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크기만 생각을 하는 게 스칼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가 속도라는 걸 먼저 정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xt라는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 xt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의 속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속도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vt라고 쓰는데,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x에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xt, 이게 뭐야?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를 뭐 한 거랑 같은 거야? 미분한 거랑 같은 거다. 그게 속도예요.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이게 지금 속도인 거고, 그럼 속력이라는 건 속도에 뭐를 씌운 거야?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그럼 가속도라는 거, 가속도라는 거는 정의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에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t, 이게 뭐가 되는 거야? v 프라임 t인 거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럼 가속력이라는 건 가속도에다가 뭐를 씌우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잠깐 간단하게 의미를 좀 보면 우리 이제 속도가 양수래. 속도가 양수. 그럼 속도는 뭐를 갖는다 그랬어? 방향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수직선의 오른쪽이나 위아래를 움직일 때 위로 향하는 거가 속도가 양수인 거야. 속도가 음수다 그러면은 왼쪽 또는 아래쪽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가 양수라는 건 뭐야? 속도가 증가. 그치?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 속도가 줄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속도가 줄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중간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다.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음수다. 속도가 감소한다. 그런 의미가 되버린다.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가 x0, 여기가 처음 위치야. 여기가 이제 t는 a야. 여기가 t는 b. t는 c. 처음에 출발했어? 그럼 여기서까지 어떻게 돼?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그럼 이게 속도는 뭐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거야. 근데 t는 a일 때 보면은 뭐를 바꿨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꿨죠. 그러면 이 t가 a일 찰나에서의 속도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바꾸는 찰나에서는. 속도라는 게 양의 값을 갖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음의 값을 갖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게 되는 찰나의 속도는 이렇게 갔다가 방향을 바꾸게 된 찰나의 속도는 그때는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속도가 0, 이 점을 우리는 방향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A부터 B까지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인 거지. 그럼 T는 A일 때 또 뭐를 바꿔? 방향을 바꾸지. 그럼 V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이해가? 양수랜다. 0이 돼야 돼. 그리고 T는 B부터 C까지는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B 이후로는 속도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 우리 이제 문제에서 XT 그래프가 주어질 때가 있고요. VT 그래프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여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하는 건 물체의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위치는 이제 원점이야. 원점에서 위치를 하는데 여기를 t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라고 하자. 그럼 t가 a일 때는 계속 어때?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는 이제 한 요 정도 이동을 한 거랬지. 얘가. 근데 a부터 b까지는 어때? 다시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이동을 하는 거라. 그럼 t가 b일 때 다시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b일 때부터 d일 때까지는 계속, b일 때부터 c일 때까지는 계속 또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얘가. 그리고 c일 때부터 다시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t가 d일 때 다시 어디를 지나? 처음 위치했던 원점을 지난다고. 그런 다음에 계속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t가 a일 때, t가 c일 때가 방향을 어때? 바꿨죠. 그럼 그때 이제 속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보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 있지? 네. 뭐가 돼? 0인 거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 0인 거죠. 이게 방향 전환점인 거야. 그리고 0부터 a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네.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얘는 수직선의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C 이후부터는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선안으로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를 x제 처음 위치라고 생각할게. 아까는 처음 위치를 그냥 원점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요번엔 속도 그래프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얘는 0부터 B까지가 항상 어떤 값을 가져? 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증가하죠.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T는 뭐일 때? B일 때. 그럼 이 거리 있지? 그게 여기 이제 면적이랑 어때? 같아요. 그럼 B일 때부터 D일 때까지는 어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근데 내가 이게 처음 위치를 지나갔잖아. 여기 면적이 여기 면적보다 좀 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D에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VT가 0이 되는 요 두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뭐가 되면서 0이면서 방향 뭐가 된다? 전환점이 된다.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까지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952번. t는 0부터 5까지의 전 P의 평균 속도와 t는 C에서의 전 P의 속도가 어떻대? 같대.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5분의) 5 대입하면 125 빼기 50 더하기 10 그지? 빼기 0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85. 5분의 85는 17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t는 c에서의 전 p의 속도, 이건 순간 속도거든. 미분계수. x 프라임은 3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2.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7. 그러면 3t 제곱 빼기 4t 빼기 15는 0. 그러면 3일 마이너스 3 플러스 5. 0이 되는 t의 값은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950 시간이 별로 없어서 959번 그냥 할게요. 우산 챙겼어? 오늘 또 비가 오네.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 녀석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번 미분하면 속도니까 3t제곱 빼기 12가 0이 되는 t의 값은 2죠. t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6t 이렇게 돼서 여기다 t에 2를 대입하니까 12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 96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두 점 PQ의 속도가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t의 제곱 더하기 9 x 프라임 qt는 6t. 속도가 같아진다. 그럼 t제곱 더하기 9는 6t.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0. 따라서 t의 값은 3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그때 거리잖아. 그럼 xq3에서 xq3을 뺀 거, 이거의 절대값 3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9 더하기 27 빼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27 빼기 7. 이거를 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30 빼기 20이 돼서 1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번에는 이제 위로 던진 거. 그래서 973번을 보면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물체를 위로 던진대. 그럼 당연히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우선은 저 x를 미분할 거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방향 전환점, 여기가 이제 t의 값이 몇일 때야? 3일 땐 거죠. 기억,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이다. 이거 맞죠? 그때 최고 높이는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5 플러스 90 더하기 40 그러면은 130, 85 맞네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게 최고 높이가 85래. 그럼 봐봐, 처음 위치는 4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45. 그리고 또 여기 얼마만큼 내려온 거야? 85. 그래서 이동 거리는 45 더하기 85 뭐가 돼야 돼? 130.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979번은 그냥 좀 말로 설명할게. 이 자동차의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12 빼기 3t제곱이잖아. 그럼 정지니까 t가 몇이 될 때야? 0이 돼서 t의 값이 이제 2가 될 때인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움직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x라는 게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지할 때는 속도가 0인 거니까 그때 시각을 구해서 그걸 저 x에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982번. X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점 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원점을 2번만 지난다. 맞죠? 네. A부터 B에서는 방향으로만 움직여. 아니요. 그치. 감소하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그리고 운동 방향을 2번 바꿔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몇 개 있어? 여기가 V가 0일 때야.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만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틀린 거죠. 한 번만 바꿉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야. 그 다음 986번. 요거는 VT 그래프. 자, T는 A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접선의 기울기 뭐가 돼? 0 되죠? 네. 그러니까 맞는 거고, A부터 C까지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양의 값.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고, T는 B일 때와 T는 D일 때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죠? B일 때 작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리고 D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운동 방향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여기 17번까지. 그래서 변화율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부정적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